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역에 내리면은 그 건너편 쪽에 가면 막 그 돼지 국밥집, 밀면집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텍사스촌도 유명합니다. 이 보세요. 텍사스촌이라니. 텍사스에는 지금 양현종이 가 있죠. 이 사람이 지금 그 논쟁이 있는 거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박형준은 진짜 심각해. 요거는 검찰 수사를 하면 다 나올 얘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금융거래 내용만 보면 답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일단 당선만 되고 볼 일이겠지만 제대로 고소고발 건 들어갔고 생각 있는 검찰만 한 명만 있어도 홍준표 같은 검사. 홍준표가 실제로는 김영삼한테 발탁된 이유가 그거라며. 검찰 조직을 배반할 정도였다잖아. 이건계 그 중수부장 이렇게 칠 때. 그러니까 그런 약간 또라이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그 LCT 최고 로얄층의 위아래층으로 공교롭게 사들인 게 나는 핵심이라고 봐. 공교롭게 그게 남아서 그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그 위아래층은 박형준 몫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전에서 그 LCT의 로얄층 위아래로 나란히 이게 두 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느끼기에는 정말 충분히 남아돕니다. 이거는 그동안 뭐 앞으로 그 선거전에서 다른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LCT 세 글자만 계속 외치고 다녀도 박형준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은 박형준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전처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LCT 17층에 40억짜리 시세로 40억짜리 그 위층에는 딸입니까? 아들 명의로 40억짜리 이게 두 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80억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친자식들 있죠. 친자식들은 경기도에 전셋집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가 재산이 80억, 100억 있어. 그러면 내가 이혼하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혼할 당시에는 많이 못 챙겨줬단 말이야. 그래서 전셋집 하나밖에 못 해줬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일이 잘 돼가지고 재산이 100억 생겼어. 그러면은 전 부인이 꼴 보기 싫더라도 내 새끼한테는 뭔가 좀 챙겨주는 게 인간으로서 도리 아닙니까? 아니 잠깐 거기에서 그 전처가 낳은 딸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경기도에 전세 산다는 사람은 아들 아니에요? 예. 그 아들은 박형준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그건 너무 대비되잖아요. 아니 이 재혼한 그 와이프의 내 친딸도 아닌데 재혼한 와이프의 딸한테 수십억씩 재산을 몰아줄 정도면 아니 내 친자식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면에서 보면은 조현 화랑을 운영하는 그 현재의 부인이 네. 돈의 경제력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발언권은 사실 집 안에서 경제권이 여자한테 다 있는데 동아대 교수해가지고 얼마나 박형준은 그냥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쇳내로 들어간 거네? 약간 왜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 일단 조현 화랑이 90년대부터 이 부산에서 가장 큰 화랑 그리고 지금은 화랑을 3개, 4개 정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서울에도 지점이 있다. 네, 서울에도 분점이 있고 그럴 정도로 크게 키웠기 때문에 그 홍대 미대 입시 비리 때도 보면은 본인이 가서 직접 나선 거잖아요. 박형준 카드를 쓰지도 않았어. 정무수석일 때도. 그리고 지금 이 LCT도 자기 아들 딸한테만 딱 준 거를 보면은 이거는 그 사람의 파워가 집안에서 박형준보다 더 크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랑 자체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리고 카페, 그 달맞이 꼭에 있다는 바다가 보이는 큰 카페도 아들과 딸 이름이에요, 대표가. 아, 그러면은 사실상 박형준은 아무 힘이 없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박형준 씨 제가 크게 오해했네. 추측이 된다는 가진 것도 진짜 지 잣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너무 큰 걸 바랬네. 그렇진 않아.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그 정권 세력의 부류의 특성은 있잖아요. 핵심으로 올라가 있을 때 해먹을 거 다 해먹는다야. 원래 청와대에서 뭐 홍보기획관하고
정무수석하고 요런 자리에 있을 때 해먹을 거 다 해먹는다. 그쪽이 원래 마인드야.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는데 요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LCD 말고 더 파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니 근데 사람은. 문제는 나는 솔직히 지금 여론조사가 더 벌어졌다고 나오거든요. LCT 문제로 부산 시민들은 지금 저는 유보하고 있다고 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가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일부러 더 벌어졌다고 보는 건 굉장히 악의적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사람들이 바보예요.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실거주용이라고 해놓고 아들에게 산 LCT를 1년 동안 비워둬요. 이런 거 제대로 된 여론을 접한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정확하게 팩트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전달된다고. 민심으로 돌아다닐 때는 박형준이 LCT한테 무슨 특혜 받은 것 같다며 이게 부산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걸 지배하는 어떤 여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봐봐. 박형준 같은 자들은 사실은 그 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사찰도 했지만 박형준이 자기 이름을 직접 걸어놓고 이영복한테 LCT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당연히 문제가 될 걸 안단 말이야. 예. 그 특혜 명단이 없기 때문에 3쿠션으로 들어온 거라고 봐야지.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팩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고소고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박형준이나 그 아파트를 실제로 판 사람 뭐 프리미엄 한 500, 700 주고 판 사람들이 왜 어떻게 팔았는지를 그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선거 기간이니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이 박형준 자체가 내가 그 핵심이 그거라고 보는 거라니까요. 그 LCT 그 아파트 중에 노예층의 위아래층으로 공교롭게도 거기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박형준 대한테 팔았다고 하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박형준 우선 화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산 사람들이 바보느냐 그 부분에 김영춘 후보가 하는 얘기에서 저는 느껴졌거든요. 김영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LCT 문제하고 국정원 문제하고 어느 쪽이 중심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국정원이다. 그러면 LCT 문제가 뭐 사실이 아니라는 거냐, 의미가 없다, 선거에서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산 사람들은 LCT 문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LCT 부분이 아니라 국정원 부분이다.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부분은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건데 이건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그쪽에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이 LCT 문제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은 17층과 18층에 대한 분양권입니다. 근데 얘는 그걸 어디서 건졌을까요? 그러면 원래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영복 회장과 박형준 사이에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신이 모신이 그 사람들을 먼저 꽂아놓고 그리고 나서 중간 세탁을 위해 다시 중간에 아들, 딸을 배치하죠. 2단계. 1단계에는 자기들이 차명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차명을 쓸 사람들을 배치를 했고 1단계. 근데 그 차명을 썼던 사람이 사위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3쿠션을 쳤다 해도 그 안에서 왜냐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 중에서 또 뽑아야 되니까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러니까 거예요. 별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하는 짓을 봐요. 두 번째 2단계에서 나름 세탁을 한다는 게 아들, 딸을 배치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그대로 가져라고 하고 하나는 거기다가 1억을 얹어주고 자기가 사와요. 그러면 1억은 그냥 용돈 준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 사위니 아들, 딸이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가 나의 아들, 딸과 아내의 아들, 딸이라는 표현만 살짝 애매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입회했습니다. 이러는데 난 진짜 이건 거기서 우린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이혼 가정이라는데 예. 저는 이거 재혼 가정에 완전히 N차 가해. 진짜 N차 가해입니다. 무한 가해. 지난주만 해도 재혼 가정의 감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아내의 아들, 아내의 딸이라고 가족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거에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MBC, KBS, CBS까지 김현정 뉴스쇼까지 다 뒤져봤는데 LCT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LCT 진짜 전 부산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게 LCT 17, 18층이 왜 로얄층이냐. 아파트가 100층짜리고 80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초호화 아파트인데 왜 17층, 18층이 로얄층이냐. 그건 그 17층에서 풍경을 내려다본 사람은 그냥 압니다.
만약에 LCT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옆에 호텔들이 있거든요. 20층, 25층짜리 호텔들이 있어요. 호텔 17층, 18층, 19층은 이렇게 그 스위트룸으로 비싸요. 좀 비싸긴 뷰가 한데. 가장 좋은 거 안정적으로 네, 보이는 1박에 거고. 한 80만 원, 90만 원 합니다. 싼 게. 거기 가서 경치를 보면요. 아, 돈 벌어야 되는구나. 이게 그렇지. 너무 높아도, 그러니까 제가 해운대에 있는 65층, 7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무슨 다른 이름이 제니스인가 하는 그 아파트가 또 있어요. 그 70층 아파트에 65층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안 좋아요. 무섭기만 하고 밑에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100층 올라가서 보면요, 그게 뷰가 아니고 비행기에서 네,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우리가 이게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15층부터 20층 사이가 그냥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졸라도 뛰어서 내려갈 수 있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야기 핵심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17층, 19층 75평형 분양권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시세가 2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박형준이 지금 구입한 아파트 매물의 현재 호가가 41억 원에 형성돼 있대. 지금 팔면 약 20억 정도를 돈을 버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LCT를 1년 동안 비워뒀어. 그 사이에 박형준은 화랑에서 집무실에 살았다는 거지. 이게 나는 이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당장 들어갈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명이 안 되면 부산 시민은 박형준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는 게 맞죠. 근데 언론들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 딱 보면은 가덕동항 뭐 여론에 영향 주지 않는다. LCT를 아무리 띄워봐야 안 먹힌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입식으로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산의 정치 고관여증인 사람들은 저 새끼 문제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이상한 구조잖아. 그렇죠. 박형준 최측근이고 지금 선대 본부장인 사람이 특혜 분양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박형준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전혀 특혜를 받지 않았을까요? 박형준의 그 측근이면 박형준은 이명박 정부 때 완전 실세였는데 그리고 그 시기가 그 비리의 시기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부산 사람들은 정말 박형준을 보면서 이거 하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박형준은 부산 사투리를 할 줄 모르지? 분명히 출생지는 부산시 동구라고 나옵니다. 검색해보면은 동구라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부산 말씨 토씨가 전혀 없어요. 맞아.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녔어요. 숭실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당연히 부산말을 못하지. 근데 부산 사투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산의 아들이랍시고 내려와가지고 부산시장 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집이 부산 시민들도 부산에서 방북계나 낀다는 부산 부자들도 못 들어가는 LCT 1443채 중에 대부분은 외지 사람들이에요. 부산 사람들도 입주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거기에 집 2채 얻어놓고 그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만약에 박형준이 합법적으로 진짜 자기 돈 주고 현금 거래로 깔끔하게 샀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서울 사람이네. 서울 안에. 무슨 부산 흉내를 내고 있나? 부산 사람인 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언론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제가 안 그래도 계속 검색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예 이 뉴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홍대 미대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박형준 쪽에서 아무런 반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다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한쪽의 입장이라도 실어줘야 되는데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이나 뉴스 채널까지 다 함구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만 떠들고 있다고. 이거 부산 맘카페에서 다 올려야 돼요. 이게 조강 뒤쳐버리고 돈 많은 여자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 그게 박형준이다. 이 이야기 딱 5줄로 요약해가지고 맘카페에 싹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박형준이 그랬었잖아요. 그 조국 장관 때 공직자에 대해서의 무슨 뭐 90을 잘했어도 10% 흠결 갖고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말에 자기가 딱 걸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박형준이. 그래서 지금 그 운동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모든 공직자는 조국 기준으로.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퇴합니다. 홍대 그 미대 교수하고도 지금 이게 논쟁이 붙었잖아. 김승현 교수. 논란이 붙었고 막 고발전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고발도 박형준 직접 안 하고 캠프 이름으로 했다며. 네. 그러면서
박형준 아내가 울며 쌤 우리 딸 꼭 붙여주이소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박형준은 이 교수가 원래 기억상실증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잖아요. 기억상실증 걸린 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 기억은 잘못돼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김성현 교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사진을 찍은 듯한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조현화랑의 대표인 이 부인이 예. 와서 이야기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딸은 양쪽으로 머리를 따고 있었고 같이 온 엄마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다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박형준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홍익 때에 그냥 문의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입학기록 있는지 문의 전화 한 통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전화 한 통 못 하는 사람이 그냥 인신공격하면서 자기 거짓말로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그거 부산 스타일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김승현 전 홍대 교수가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한 거야. 인정을 한 거라고. 30점을 주면 내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85점 정도를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줬냐? 박형준 현 부인이 와서 울면서 줬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감수하면서 설명을 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상실증 걸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려서 야, 그 박형준 캠프의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김정 교수는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기면서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도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가는 거야. 네, 제가 봤을 땐 그 아이의 엄마가 그러니까 박형준의 처가 사실 아이를 데리고 홍대 가서 청탁을 할 때는 남편을 모르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데려온 딸이 못 나가지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데 알 수는 없잖아요, 새아빠한테.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서는 정무수석의 파워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 입장에서는 빡치는 거지. 나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잘난 영국 런던 예술대를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으면 왜 홍대미대를 와서 떨어지냐고.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홍대미대를 졸업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게 실기잖아요, 실기. 그러니까 우선은 이 김승현 교수가 기억을 하는 건 난 솔직히 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기억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토리로 기억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황 기억날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이제 자극적인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고 놀라운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점을 하잖아요. 이 그림을 채점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답안지에 있는 학생들의 실제 손으로 글씨를 쓴 답안을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글씨가 다 기억나요, 나중에. 이게 저 15년 전에 채점했던 것도 기억나요. 이런 글씨체가 있었다. 그것이 어떤 아이였다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충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30대였기 때문에 김승현 교수가 30대면 애기잖아요. 무섭다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니까 교수에 잘릴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승현 교수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은 검찰에서 또 문객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51페이지 중에서 여러 페이지가 사라지게 되고 검사가 직접 전화 와가지고 그만둬 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하고 밖에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래. 검찰 문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감찰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 또 어미준이 나오잖아요. 검찰 털면 다 나와. 예. 홍대를 붙었냐 떨어진다는 중요한 게 아니지. 입시 비리가 있었냐 없었냐죠. 그냥 조국 장관 기준으로 해. 지금 검찰이나 판사가 판결한 그 기준으로 해. 우리 아물며 선출직 공직자인데 뭐 거기 보도도 똑같은 양으로 하고 그 SBS가 그 처음에 그 LCT 그 관련해 갖고 보도할 때 같은 보도량이 쏟아져 나오면 박형준이 견딜 수 있겠어요? 아니 그니까 얘네들은 하는 게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다고요. 아니 조국 장관은 표창장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동양대 표창장으로 학교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애 데리고 와서 나 뽑아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아니, 좀 오해할 수 있어서 만들었다는 건 검찰의 주장이니까. 근데 검찰의 주장이니까 아니 거짓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 것도 기분 나빠. 조국 장관도 차라리 서울대 의대 데리고 가서 내 딸 뽑아달라고 했었으면 기분이 덜 나쁜데 자존심이 덜 상하는데 이거는 뭐 딸 데리고 가서 선생한테 직접 선행을 했는데 이래도 언론에서 써주질 않아요. 이거는 홍대 벌써 압수수색 들어가고 홍대 미대의 동문들은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거 본인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너도 혹시 뒤로 들어간 거 아니니? 라는 생각 안 하고 싶으면 동문들 일어나세요. 야 태영 청년 답다 아주 시원하다 아주. 말로 맞은 기분이야. 아주. 아이고 아파. 자 새날 방송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